6강에서 상시임용주의상 2조, 1조, 6조는 공부를 했는데 3조, 4조, 5조를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유롭게 한번 그때그때 맞게 이 주제를 삼아서 공부를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건 이제 동하는 때가 있고, 응? 동한다는 건 우리 안이비설신이가 일이 있을 때를 동한다고 해요. 일. 안이비설신이가 뭐 일이 있을 때. 그런데 정할 때라는 것은 그런 일이 없을 때. 물론 우리가 아무 일이 없더라도 안이비설신 작용하지만 바깥으로 활동을 할 때하고 안에 집에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할 때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는 공부. 이것이 이제 3조, 4조, 5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6조까지를 합치면 우리의 사막 공부를 전체를 다 포함 실제 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공부의 핵심이 상시응용주의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일상수행요법은 우리 교법 실천이 이 세 개 나서 우리 교법을 실천하는 거고 상시응용주의상으로서 교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말하면 이 훈련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무슨 축구 경기를 하면 축구 경기를 현실에 나가서 이제 축구 경기를 하는 거는 일상수행요법과 같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을 하는 것은 이 상시응용주의상과 같다. 훈련을 하지 않은 운동선수가 어떻게 시합에서 이길 수가 있냐. 안 되죠.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훈련을 해갖고 그 훈련에 따라서 그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시응용주의상을 훈련을 해서 일상수행요법을 현실 속에 실현을 한다. 이렇게 우리 교법 구조가 돼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할 때라는 일이 없을 때 우리가 집안에 있다든지 일요일 날이라든지 방학 때라든지 이게 이제 정할 때 해당한단 말이죠. 그때는 어떤 공부를 하느냐? 3조, 4조, 5조를 공부를 하는데 이거를 저축 3대력이라고 한다. 저축 3대력. 응? 활용 3대력, 저축 3대력. 2조, 1조, 6조는 활용 3대력. 저축 3대력이라는 사막 공부를 사막으로서 얻어진 힘을 3대력이라고 해요.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이렇게 세 가지의 힘을 3대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저축 3대력 공부를 하였다 할지라도 활용하지 못하면 그 그늘에 자란 나무 같아 힘이 없을 것이요. 아무리 이게 저축을 잘했다 하더라도 실제 경기에 나가를 활용하지 못하면 그 그늘에 자란 나무가 힘이 없고 활용 3대력 공부 역시 저축 3대력 공부가 없으면 마치 뿌리가 튼튼하지 못한 나무와 같아서 힘이 없다. 아무리 활용을 잘하려 하더라도 저축해 놓은 것이 없으면 활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항상 저축 3대력 공부와 활용 3대력 공부를 병진해서 체와 용이 겸전하고 체라고 하는 건 사람이 게 불교의 용어는 체용이라고 그래요. 체라는 근본이고 용이란 활용하는 것인데 이제 3조, 4조, 5조가 체가 돼서 몸체가 돼서 2조, 1조, 6조를 용이란 말이에요. 체용이라고 하는데 불교는 체용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용어도 좀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동과 정이 서로 근원하는 원만한 삼대를 걷다. 동할 때는 정할 때 삼대력을 갖고 바탕이 돼서 하고 이게 정할 때는 동할 때 그 삼대력을 바탕에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할 때 마음을 잘못 쓰면 아무리 수양을 하려 해도 수양이 잘 안 되는 일을 그르쳤기 때문에 수양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수양이 안 되기 때문에 동할 때는 동할 때대로 잘하고 정할 때는 정할 때대로 잘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일 먼저 뭘 하느냐? 경전 공부를 해야 된다. 경전.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정교서와 우리에는 지정교서가 뭐가 있죠? 교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 그 교전이 뭘까요? 우리 원불교의 교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우리 원불교의 핵심되는 그거를 말해 교전이라 하는데, 교전이라는 건 뭐냐면 대종사님의 정전과 대정경을 교전이라. 교전. 예? 그걸 정전과 대정경을 교전이라 하고, 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원불교에서 그냥 딱 공인된 터를 교서라 그래요. 지금까지 교서는 뭐가 있냐? 정탄정사 법보하고 계산정사 법보하고 예전하고 그다음에 교헌하고 뭐 이 불조 요경하고 이런 게 다 교서라고. 다 공식 인정된 거예요. 나머지 법문집은 그런 교서라고 안 하고 그 법문집이라고 한다. 공인이 된 게 아니에요. 공인이 된 게 아니라 우리에는 교전과 교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이 검은 책으로 보면 그 교서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전서라고 하는 건 싹 합친 거예요. 그러면 이 경전이라 하는 건 우리 교서가 1번이에요. 1번은 우리 교서를 공부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부가 어느 정도 익어가면 내중에 이제 다른 경전, 아, 유교 경전, 기독교 경전, 또 불교 경전, 이게 경전이 많이 있거든. 그거를 참고해서 공부해라. 근데 아직 자기 공부 다 안 된 상태에서 막 여러 가지 경전을 많이 읽는 거는 그걸 금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근본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저것 많이 하면 박학다식은 되더라도 우리 그 수행의 그로서 사용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근데 경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가 있는 대로 우리 경전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이렇게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이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이랑 뭐 같아요? 노는 시간. 일하다가 좀 쉴 때는 노는 시간이니까 아닐까요? 그건 노는 시간, 휴식 시간이에요. 휴식 시간은 노는 시간이 아니야. 그렇죠? 근데 휴식을 다 끝냈어. 그러면 뭐 이제 뭐 별로 할 일도 없고 일도 없고 휴식도 끝내서 그게 노는 시간이에요. 그 노는 시간을 한번 예를 들면 여기는 어떤 거를 노는 시간의 기준이 뭘까요? 기준 어떻게 하면 노는 시간이고 어떻게 하면 휴식 시간이에요? 자기가 뭔가 휴식이 필요하고 휴식이 예. 뭔가 내가 일 그 노는 시간이 맞았어. 내 생각에는 심심하면 그 노는 시간. 뭐 일 있고 있는데 심심할 리가 없잖아. 뭘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심심할 리가 없어. 그러면 심심하면 노는 시간이니까 여기는 여가가 있고 보면 예, 다른 일을 다 해갖고 좀 여가가 있고 보면 이럴 때는 노는 시간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경전 법규를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정한 지정교서와 다른 종교의 경전도 다 경전에 포함됩니다. 경전이라는 건 법규라는 것은 규칙이에요. 세상에 어느 나라,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응? 법이란 거 어느 정도 알아야지. 전혀 모르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에도 법규가 있어요. 법규가 있어요. 그러면 법규가 있으니 제일 쉬운 법규가 뭘까요? 원불교에 들어오면 지켜야 할 네 가지 의무가 있어요. 그게 법규예요. 뭐를 지켜야 하냐? 법회 출석의 의무. 이게 우리 국민에는 뭐가 사종 의무가 있죠. 국민 사종 의무 하면 얘기. 아, 사종 의무. 어. 국민이 지켜야 할 네 가지 의무가 있어요. 그럼, 어? 뭐 하면 해봐. 어? 어? 국방의 의무 있대? 어?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요? 납세 의무가 있잖아요. 어, 방에 어, 어? 그 교육이 학교 공부돼야 돼요. 필수적으로 의무교육은 무조건 다 받아야 돼요. 의무 여부는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거예요. 나라를 또 지킬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교육 납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뭐가 있어? 해금, 응? 해금 내야 되고 또 뭐가 있냐? 나도 하도 오래돼서 잊어먹. 근로에 일을 해야 돼.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서 놀고 먹으면 안 돼요. 뭔가 일을 해야 돼. 근데 우리 원불교에 들어오면 네 가지 의무가 있어요. 네 가지 의무는 뭘까요? 대역이. 아이,
내가 지금 보다 법회 참석의 의무, 법회 참석의 의무.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 어? 조석 신고임. 아침 저녁으로 신고를 하라. 아 이게 꼭 정해. 아침에 일어나면 법신불에게 신고해야 해. 맞아. 아 그래. 그러면 대역인 신고해야 돼. 아침 저녁. 아, 야, 이거 봐. 이렇게 보면 이제 해보면 안다니까. 이거 안 되지. 뭐, 교당에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데 아침 일어나면 저녁에 자기 전에 여기 왔을 때 하고 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안 되고 필수적으로 해라. 그냥 아니 막 그건 의무예요, 의무. 어? 그러니까 학교 안 다니는 거와 똑같아. 국민이 학교 안 다니면 어떻게 초등학교도 안 다녀.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되고 일도 안 하고 막 국방도 안 지키고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나 우리 종교 해갖고 막 국방 안 간다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의무를 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아니 그 이제 그 의무까지는 안 되고 뭐냐면 저기 유지 발전의 의무가 있어요. 자기가 속한 교당을 유지 발전을 의무가 있어. 자기가 의무에 누가 딴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발전시킬 교당을 발전시키는 우리 교단을 발전시킬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 그게 이제 법규준수의 의무가 있거든요. 법규준수, 법규준수가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유지 홍보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입교에는 내가 포교를 해갖고 평생 9사람은 입교를 시켜야 한다. 그런 의무가 있어요. 몇 명 시켰어? 예, 아직 한 명도 안 됐죠. 아니, 그러면 어떡하나. 이게 참, 여기 그런 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교를 시켜란 말이죠. 우리 옛날에 초창에 대종타님 때 박사시아라는 분 1타원이에요. 여성의 1타원이에요. 타원, 1타원인데 600명을 시켰어요. 한 10년, 20년 정도, 600명. 600명. 최소한은 180명 시키고. 그때는 다 거기 뭐 10명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한 100명씩은 다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10명이 막 엄청이 막 몇천 명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천 명이 된 거예요. 뭐 여러 사람이 교화시키면 한두 사람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세삼에도 누구지? 신중도가 한 100명, 200명 시켰다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여기 서울에 서울교당에도 한 100명 시킨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배운 거를 이렇게 전파할 의무가 있다. 이 법규를 연습하라. 연습하란 거는 자꾸 단련하란 말이야. 우리에게 무슨 법규가 있느냐 하고 연습하고 경전도 연습하고 반복해서 하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경전 연습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혼자서 공부하다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되고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돼. 스승이 있으면 한 것은 우리 교당에 가면 교무님이 우리 스승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어떤 법강막 이상을 스승이라고 해요. 그러면 꼭 교무님이 아니라도 제가라도 법이 높은 사람한테는 물어봐야 돼요. 아, 내가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냐? 물어봐서 깨쳐야 된단 말이에요. 스승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스승과 대화를 할 때 그게 이제 제대로 원불교에 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이 천지 만물이 전부 경전이에요. 그래 천지 만물이 다 경전이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 속에서 법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까지 포함해서 경전법규를 연습하라. 그렇죠? 연습하라.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의문을 품어라. 그러니까 경전법규를 대강 바친 사람은 의두연말하라. 원불교에서는 어떤 문제를 딱 해서 의심을 걸어서 깨쳐야 됩니다. 불교라는 것이 핵심은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거라. 이게 원리를 깨닫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거라니까 어떤 세상 일도 좋아요. 자기 하는 일도 좋고 모든 일을 좋고 화두를 걸어갖고 다 깨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 화두를 걸지 않고 깨치지 않으면 지식의 노예가 돼. 아무리 경전을 많이 읽어도 그걸 알지 깨치지 못하면 그게 노예가 되는 거다. 제일 처음에는 경전을 하지만 의심을 걸어서 해갖고 깨닫는 공부가 불교의 특징이 깨달아야 된다. 이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는 신앙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교는 믿는 것도 해야 되는데 깨달아야 돼.
깨달은 거는 의심을 딱 걸어갖고 자꾸 궁리를 해요. 궁리를 하게 되면 이게 깨쳐지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만물도 궁리해서 깨치고 진리도 깨치고 이 무형한 경전에 있는 내용도 궁리해서 깨쳐야 된다. 이거는 오래 하지 말고 맑은 정신에 한 5분씩만 하라. 하루에 여러 번 할 수 있는데 한 번에 오래 하지 말고 5분씩만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도를 깨쳐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이란 것은 의도에서부터 깨쳐서 이게 나갔단 말이에요. 우리 과학자에서는 제일 의도를 잘 건 사람은 아인슈타인이란다. 26살 때, 어? 그 물리학과를 나오고 26, 특허 사무실에 다니고 있던, 특허 사무실에 다녔을 때 그냥 직원으로, 직원 다니다가 다니면서 의심을 건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이 물건이 왜 떨어지냐, 뭐 그냥 모르잖아요. 뉴턴이 이걸 만류인력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인슈타인이 그 만류인력이 맞냐 하고 의심을 부른 거예요. 그래도 만류인력이 틀린 걸 잡아냈어요. 그게 뉴턴이요. 그 다음에 좌우간 그 1년만 5가지를 1900 몇 년? 1905년? 대종사님보다 한 10년 정도 전에 이 세상의 물리적 법칙을 다 깨쳤단 말이에요. 그때 다 나왔어요. 상대성 이론도 나오고 광양자론도 나오고 5가지의 그 최고되는 진리를 딱 그 후에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왔는데 그걸 깨쳤는데 물질과 에너지는 같다 하는 걸 딱 깨친 거죠. 깨친 거다. 이게. 그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해요? 시간이라는 것은 너나 나나 똑같이 흐르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흐르잖아요. 너가 1시간으로 나도 똑같이 1시간이고 나이도 같이 먹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빨리 달리면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거예요. 어? 만나야지. 빨라야 KTX도 여러 번 타고 다녀야 0.001초 덜 가니 그건 안 되고 엄청나게 기술의 속도로 가면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갖고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옛날 불때 보면 나와요. 이 세상에 하늘이 이렇게 쫙 층계로 있는데 저 하늘에 올라가면 거기 1년이 아니 거기 여기 1년 여기 100년이 거기 1년이고 또 여기 100년이 또 1년이 그렇게 갈수록 이렇게 이 시간이 다르다고 나왔어요. 불시에 나왔다.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그 위에 하늘하고 우리는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정말인가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그 증명을 했던 거예요. 빨리 움직이면 간다. 왜 하늘로 올라가 빨리 움직일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별들은 이게 빨리 움직이잖아요. 굉장히 저 위에 가는 지구가 중심이 되면 별들은 빨리 움직이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시간이 천천히 가는 걸로 그렇게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도를 걸어야 돼요. 의도를 걸어서 이렇게 걸면 되게 된다. 이제 알아서 한번 의도 거는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 다니면 자연적으로 다니면 의도를 걸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연습을 자꾸 쉽게. 정말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의도를 가서 깨치면 끝나는 거예요. 깨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못 깨치니까 막 애를 쓰죠. 애를 쓰는데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여기 이름이 뭐지? 먼저. 예? 어떻게 어떻게? 예? 거기로 왔어요. 아무리 가자고 하더라도 요 때문에 내가 가볼까 하는 생각 때문에 온 거죠. 이 친구가 좀 믿음이 있잖아. 제 말은 좀 믿음이 있어. 가보면 괜찮을 거야. 그런 믿음이 있어서 오는 거지. 제가 내 보통 또 불신을 하면 뭐 가자 그러면 뭐 어딜 가냐 안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갖고 어떻게 된 거야 알았어요? 본인이 평소에 여기를 상당히 믿는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안 봐도 알잖아요. 어, 상당히 믿으니까 뭐 이런 데 오는데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저기 가자니까 뭐가 좋은 게 있는가 보다 하고 온 것 같아요. 평소에 좀 이렇게 믿음을 줄 만한 일을 했는가 보다. 뭐 어떤 믿음을 줄 만한 서로죠. 서로 믿어. 그거 좋은 거죠. 서로 좋은 거다. 이게 참
대개 보면 이 법당은 친구 따라오는 거예요. 친구 따라오는 게 제일 많아. 그냥 노력게 도는 것보다 친구 따라오면 그냥 그 교활하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다녀봐요. 믿을만해요. 내가 봤더니 그런지 믿을만.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에는 대소요무의 이치가 있고 인간에는 12의 1이 있다. 이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우리 다 지나갔는데 그 이제 불조의 화두라는 게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세 가지를 다 깨쳐라 공부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지금 안 되고 저희 만덕선 들어가면 막 이런 거 몇 가지씩 해보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공부심이 탁 나요. 그래서 뭐 이게 이 깨치는 거 하게 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화두 시간 5분씩 줘요. 좌선하고 5분씩 딱 이렇게 화두에 이렇게 주는 시간이 있어서 해본다 이거죠.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제 핵심은 이건 어려운 아침 석반에 대한 살림이 있으면 저녁을 먹은 후에는 모든 일을 다 마치고 할 일이 있으면 다 마쳐. 그러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에 그러면 사람들은 세상에 제일 좋은 게 잠자는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이 사람이란 리듬이 있어요. 몸에는 리듬이 있어. 그렇죠? 사람의 몸에 리듬이 있다는 것은 24시간 만에 반복되는 그 리듬이 있어요. 근데 그 리듬이 깨지면 여러 가지 병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정시에 자는 게 제일로 그 리듬을 이어주는 건강에 좋은 거예요. 잠은 정시에 자고 정시에 일어나는 게 좋다. 그런데 잠을 자기 전에 할 일을 마치는데 그 잠잘 시간까지 막 일 못해 관두지 말고 그 전에 한 30분 전에 부지런히 딱 마치는 게 제일 좋아요. 30분의 시간은 뭐 하는 데 쓰냐? 정신을 수양하는 데 써야 돼. 정신을 수양하는 데 써야 돼. 꼭 그렇게. 주인은 일할 때 잠자기 전까지 막 일을 해요. 30분 전에 딱 끝나요. 잠자는 시간 막 침범해서 일하죠. 11시 잠자게 해놓고 12시까지 일하잖아요. 이게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젊을 때는 뭐 그게 어떻거니 했는데 나이 먹으면 다 이제 고지서가 날라. 그래서 지금부터 잠자기 전 30분 전에 모든 일을 마치고 안 되면 그 다음날 미루고 응? 그렇게 나대냥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 덕선이는 아무리 능력을 발휘해도 안 돼요. 어? 대학원에 그냥 막 그런 때도 좀 있긴 있어야 돼요. 우리도 다 그랬어요. 어디 잠잘 시간 30분 남지를 않아요. 항상 부족하시네요. 30분 오버해서 잠을 못 자는 거지. 오버 30분씩 항상 줄이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모든 사람이 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딱 잠자는 시간을 정해놓고 30분 전에 다 맞춰라. 남은 30분은 뭐를 해요? 정신을 수양하라. 이때까지 수양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뭘까요? 머리에 타는 불을 꺼라 이거. 이게 낮에 막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막 열도 나고 뭣도 나고 해갖고 머리 불이 붙어 있어. 근데 이거를 가라앉혀서 꺼야 된단 말이야. 이걸 안 끄면 내중에 병이 되는 거야. 이게. 머리에 타는 불을 꺼버려라. 휴양 시간을 가져라 이거.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도 정해놓고 일어나자마자 일하지 말고 한 30분은 휴양을 하란 말이에요. 아니 적어도 잠자기 전 일어나는 30분, 1시간 정도의 수양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그래야지 이 사람 몸이라는 것은 정신이 운전하는데 이 정신을 그냥 밤낮 없이 부려먹는 거예요. 부려먹고 보니까 한 번도 쉬질 않아요. 이렇게 수양하는 시간을 가져가요 집에서. 좀 쉬는 시간이 있냐 머리. 요새는 또 뭐 재밌는 게 많고 유튜브가 많아서 그냥 잠자기 전까지 유튜브 보네요. 응? 유튜브 끊는 다음에 5년도 넘었어요. 근데 아직도 안 끊어. 아니 원남교당 회장이 유튜브를 안 끊으니까 그 밑에 있는 회원들은 어? 볼 것도 없어 그냥 다 안 끊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 본인은 원남교당 회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끊으면 나머지는 다 안 끊는 거예요. 그렇죠?
밑사람이 제일 한 사람이 안 끊는데 뭐 그거 좋은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그럼 어떻게 또 끊어야 되겠네. 응? 지금 끊어야겠다. 아무튼. 아, 맨날 3일 정도 끊었다. 옛날에 그러다. 그래서 끝나버리고 수양을 하라 이게. 수양을 하라. 근데 자기는 수양을 많이 하는데 수양이 안 된다는 거야. 수양해놓고 또 유튜브 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수양 시간을 가지라. 이게. 수양 시간 가져야 하는 거야. 응? 몇 분? 10분? 10분 정도로 가져. 응? 어, 연불연하고 자선 5분. 10분씩 늘려보면 연불 10분, 5분, 5분. 연불 10분, 자선 10분. 아, 좋았다. 20분으로. 합쳐서 20분. 그렇죠. 저녁에. 예? 한번 해봐야지. 그러지. 맨날 여기 다녀도 뭐, 맨날 5분, 5분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뭐, 전무 시즌 하려고 서원을 했으니까, 그거부터 길들여야지. 거기 가면 10분, 10분이 아니야. 예? 거기 1시간, 1시간 이렇게 한 2시간을 해야 되니까 지금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되게 그거 못 하겠다고 나온 사람도 많네. 힘들어. 어? 도망치지 않는데 힘들으면 모르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침에 하고 저녁에 또 뭐를 해야 돼요? 30분 전 내게 놓고 그 전에 심고를 해요. 심고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고한다. 이게 silent declaratio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독립선언이라고 그러죠. 선언. 네. 심고라는 거는 이렇게 고하는 거예요. 이게 법신물 진리 전에 내가 오늘 하루에 이렇게 내 하루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참 잘못한 것 같다. 내가 취사를 잘못한 것 같다. 예. 그럴 때 어떻게 해? 법신물 사장님한테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일이 잘못됐을 때는 사과를 하는 거예요. 일이 잘못됐을 때는 사과를 하는 거예요. 응? 형제, 일이 잘못되면 뭐를 해야 돼요? 사과? 하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하죄를, 하죄를 하라고 했대요. 뭐 일이 잘못된 거는 내가 불미해갖고 참 부모님을 괴롭히게 하고 세상을 괴롭히게 하면 이건 사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또 길이 생긴다고 했거든. 그래서 이제 걱정할 거 없어요. 뭐 잘못되면 사죄하면 돼. 그 다음에 일이 잘 되면 어떻게 돼? 일이 잘 되면 감사해야죠. 내가 잘 된 게 아니라 다 도와서 잘 된 거지. 세상 일이 자기 혼자 잘 되니 없어요. 예, 일이 잘 되면 감사를 올리고 또 일이 잘못되면 사죄를 올리고 일이 안 풀리면 어떻게? 일이 뭐 자꾸 해갖고 안 풀려. 그럼 어떻게 돼? 예? 이거 좀 잘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잘 풀어도 이게 뭐 내가 했는데 이게 잘 마음대로 안 돼. 안 풀어져. 그러면 잘 풀어지게 해줍시오.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난경을 만났대요. 어려운 경계가 왔다 막 마음을 괴롭혀. 남이 나를 괴롭히고 나가 막 마음에 동하고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이 안정해서 이 경계를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네 가지로 하는 거예요. 네 가지로 하는 기본이라고. 네 가지는 일이 잘 됐을 때는 어떻게? 감사를 올리고, 일이 잘못됐을 때는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사죄를 올리고, 다른 사람 잘못 사죄를 올리고, 또 일이 안 풀릴 때는 이게 잘 풀려달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 막 이 경계가 많아. 나를 괴로운 일이 생기면 이 경계가 좀 풀어달라.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이 세상에 세계 평화도 오고, 참 이 세상이 잘 돼도 이 세계를 위해서도 하고, 부모님을 위해서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하고, 이게 나라를 위해서는 세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친구해봤어요? 친구할 때 나만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하죠. 이 세상을 위해서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뭐 전쟁이라면 그 전쟁도 없고 이렇게 공적인 걸 갖고 이렇게 하라면 그걸 한 다음에 자기 여기는 뭐를 해야 될까? 내가 참 전무치는 서원을 했는데 참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 드디어 이걸 성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게 소원이 있으면 그걸 자기가 소원이 있으면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신고를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연불은 저녁에는 연불을 주로 많이 하고 아침에는 좌산을 하고 이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성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취향 시간을 가져라. 예, 여러분들은 아침 30분, 저녁 30분이면 더 이상 하려면 힘들으니까 30분, 30분만 하면 참 잘한 거고 안 되면 20분, 20분 하고 더 안 되면 10분, 10분 하고 이렇게 해갖고 수양 시간을 가져라. 그런 수양이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2번씩 훈련원에 들어가서 전문 훈련을 받는 거기 가면 막 무조건 5시에 일어나요. 10시에 무조건 자야 돼. 그냥 안 해도 아침에 1시간 딱 수양을 시킨다면 저녁에 또 20분 딱 시키고 막 아주 습관을 딱 해버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쉬운 것도 다 하니까 본문도 듣고 여기 다 해요. 경전도 공부를 하고 그렇죠? 의도도 하고 막 전부를 그냥 종합적으로 1조부터 6조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3일간 그걸 해버려요. 그러고 나면 집에 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거만 계속 이어가면 되고 또 끊어질만 하면 또 들어가서 하고 이렇게 정기훈련을 통해서 그냥 전문적으로 배워갖고 상시훈련 때 해보고 또 정기훈련하고 이게 대종사님은 정기상시 정기상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단련은 훈련법이라는 걸 만들어. 옛날에 훈련법이라는 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논산훈련소밖에 논산훈련들하고 우리가 무슨 학교에서 훈련한다고는 안 들었잖아요. 학교에서 뭐 공부하지 훈련 안 하잖아요. 원불교는 게 훈련법이라는 게 있어. 동기훈련해갖고 그냥 훈련원 들어가서 전부 우리는 훈련원이라고 해요. 저기 훈련원 가서 뭐 이게 군인들은 뭐 훈련가 뭐야 막 단련을 하잖아요. 뭐 총 쏘는 거 단련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한 단련을 하는 게 그건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자기 자신을 이 어려운 경계 속에 지키고 이 세상을 구원하려면 단련을 하고 훈련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를 훈련을 해야 한다 이거야. 응? 자기를 훈련시켜봤다. 평소에. 아니, 거기 훈련 들어가 봤어요? 훈련 들어가 봤어요. 무슨 훈련? 뭐 청년 훈련이야 무슨 훈련 해봤냐고. 거기 들어가면 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현실에 나와서 내가 나를 훈련시켜봐. 상시훈련. 정기훈련 가면 하잖아요. 그거를 자기 집으로 옮겨서 내가 막 나를 훈련시키는 이걸 상시훈련이라. 원불교의 훈련은 뭐가 죽겠어요? 상시훈련이 주예요? 정기훈련이 주예요? 예? 예? 그럼 누가 한번 해봐요? 응? 형진, 뭐가 주예요? 응? 둘 다. 근데 여기 돼요. 둘 다 중요해. 원불교는 상시훈련 중심이에요. 상시훈련 왜냐면 날짜는 정기훈련 합쳐봐야 일주일밖에 안 돼. 1년에. 나머지는 전부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1년 내내 하고 이건 잠깐인데 비중이 같은 게 아니라 이 상시훈련 열심히 하다가 정기훈련 해야 된다. 근데 정기훈련 때는 열심히 하는 상시훈련 안 한다. 이러면 이게 참 원물교에 있네. 그게 아직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응? 그래서 김덕선 상시훈련 잘해야 한다. 학교 공부는 열심히 했죠. 논문은 열심히 하고 교수님 말은 어기면 막 죽는 줄 알고 막 난리가 먹고 막 교수님 말은 내가 이거 못했다고 막 얼굴에 울상이 돼갖고 막 야단이야 막 이것 논문 아니건 어떡하나 이렇게 하는데 뭐 아침에 자서 안 오고 뭐 어떡하나 절 그런 일 없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응? 어떻게 된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자서 안 오면 막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대종사님 말을 어겼는데 막 애가 탈고 가슴이 바짝 타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네. 근데 교수님 뭐 명령하면 그거는 해야 되는데 이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예요. 말하면 그러면 특신급이 되면 이게 반대로 돼요. 내가 대종사님 말 어겠구나 하고 막 이렇게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교수님 말을 듣고 잘 들어야 하는데 그거보다 이게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요? 응? 마음을 그렇게 먹자는 거지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못하더라도 마음이라도 그렇게 먹자는데. 예? 근데 마음이 저절로 그렇게 안 돼요. 저절로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디로 가 있냐 지금 학교를 가서 착착이 붙어 있어 지금 착이 붙어 있어. 성불제 중에 착이 붙은 게 아니라 학교를 착이 붙어 있어. 그래서 뭐 그거 안 하면 큰일 난 줄 알아. 어? 고대 옛날에 교수님이 있었잖아. 지금 나오고 보니까 그것만 안 해도 괜찮지.
그때는 막 교대 교수님 말이 최고라 그거 안 하면 큰일 난 줄 알았는데 지금 나오고 보니까 뭐 안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학교 나오고 보면 또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이거 원불교 수행은 어디를 가나 따라붙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게 정신 자세가 이게 내가 대종사님의 하는데 어떻게 된 게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서 자선을 한다고 내가 들었어. 그랬는데 요즘 뭐 한 달이 가도 안 나오고 잘 안 나와. 이게 뭐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해놓고선 그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냐.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 옆에 학사생이 지금 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감은 그래도 뭐 학사생의 모범이 돼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나와서 꼭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 알겠어요? 알았어요. 열심히 해보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요번에 이제 찬미가 그 사진을 해서 보냈잖아요. 어디, 응? 일본 간다고 사진 딱 보는 순간 안경 이렇게 떴잖아요. 너무 닮았어. 여기 봐요. 대종사님하고 너무 동그래. 얼굴도 동그란데 안경도 동그랗고 이렇게 늠름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상 맞지.